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치킨을 비롯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음식 맛의 비결이 전통 장류 및 양념 소스에 있다고 알려지며 K소스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념 소스 등 한국 소스 수출량은 지난해 13만 1,824톤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 상품 중 유튜브 프리미엄의 이용 요금을 기존 9,450원에서 13,9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뚜기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7.3% 증가한 2,54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3조 4,545억 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같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지주사와 금융사 그리고 일부 상장 공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전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월요일에 출연해 주시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수요일 시장이 별로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10번 나오면은 9번이 안 좋았었나 그랬어요. 지금까지 1월부터.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제가 잠시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 그래도 아주 좀 괜찮습니다. 자, 참 고민이 좀 많은 시장이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시장이 또 코스피가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림이 오늘 또 보이기도 하니까 막 기대감도 생기시고 내 종목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조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현 시점, 제가 사실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11시 한 15분쯤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스피의 전고점 돌파하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좀 우연찮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보이는 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과연 어떻게 증시에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배트맨 2부에서 매주 수요일 함께 하다가 오늘은 또 특별히 일부 월요일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과 함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강연회 준비해 주셨다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강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강연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출연해서 또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우선은 코스피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고 코스닥 끝나가는 상황이고 다음 달이 되면은 감사 보고서 시즌이 와요. 3월 말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공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에 따른 여러 또 종목들,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시를 좀 보는 것도 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오픈 자체는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오픈 톡방에서 거의 매일같이 제가 종목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드리는 순간부터 해서 종목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드리는 종목 전체 다 잘 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들어오셔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드리니까 같이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기 종목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같이 참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2,700 넘어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장 분석, 또 2,800, 3,000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또 강연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같이 조금 참여하시면 어떨까, 또 이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강연의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을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우리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들 수익률도 물론 너무 훌륭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시고 오는 게 너무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 강연에 들어오시면 넉넉히 시간 채워져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또 매일같이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강연의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안으로도 또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는요, 이제 그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 보셔야 될 게 코스피가 진짜 어디로 이제 방향을 잡는지 보셔야 되고, 거기에 했던 우리의 대응, 그리고 이 종목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인플레 이슈가 좀 뜨겁긴 한데 이거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좀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함께하고 싶다, 매일같이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삼성물산이 9년 만에 17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오늘 삼성물산이 나와 있고요. 또 저 PBR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9%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HLB가 14%대 오름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물산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물산의 주가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을 탈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다음 달 열릴 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와의 표 대결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눈길을 좀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이익 강화 요구 효과를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이고요. 오늘 장에서 4%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살펴볼 텐데 저 PBR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죠. 여기에 더불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 정책 속도를 좀 늦추기로 하면서 미국발 훈풍도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도 범위 최대인 3천만 원까지 한국전력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에 9% 넘는 오름세를 기록을 해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HLB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한 번씩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14%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 텐데 방산 관련 종목들의 깜짝 실적에 이어서 추가 수출 가능성에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된 모습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등 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 실적이자 시장의 이 컨센서스를 6.7% 상회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씩 볼게요. 네. 순서대로. 자, 삼성물산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삼성물산 자, 이제 9년 만에. 네. 삼성물산 얘기를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정말 많이 드렸어요. 12월, 1월, 11월. 특히 1월 달에 정말 많이 드렸고요. 이번 2월에서도 정말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1월 달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물량이 상당히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그 물량 딱 발생한 이유가 언제냐?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 날 네, 그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1월 11일 날 기관계 은행에서 120만 주가량 나왔었고 그 물량들을 네, 외인들이 다 이제 받아가는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상속세 부분의 리스크는 이제 삼성에서는 네, 끝이 났구나 네,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11일입니다. 차트 상황상 1월 11일이 여기예요, 여기. 네, 여기인데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면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갔어요. 상속세를. 그죠? 그래, 나 냈어. 다 했다. 아직 좀 남았지만 이제 거의 다 냈다 판단해. 그래서 뭘 했을까? 나 주가 올릴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들기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충분히 조금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성생명 차트 알고 계시죠, 요즘에? 네, 이렇게 급등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삼성물산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 가운데 지주사 종목들도요, 움직임이요,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그간에 이제 뭐 지지난주부터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국내 지주사 종목들도요, 움직임이 같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볼까요? 자, LG 차트 최근에 보셨나요? 이거 LG 차트예요. LG요, LG. 차트 이래요. 야, 기가 막히죠? 또 볼게요. 자, CJ도요, 틀에서 보면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볼까요? 두산, 바닥에서 약간 반등 나오죠? SK 볼까요? SK 차트 보세요. 많이 갔죠? 네. 밸류 프로그램이 뭐예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주사 종목들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그림 자체가 외인들과 기관들의 돈 자체도 이쪽으로 좀 쏠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봤을 때 오르지 않은 이쪽 지주사 라인의 종목들을 우리가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종목 가운데 가장 안 갔던 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두산 이런 종목들도 다시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회사들의 성장성 두산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로봇부터 시작해서 기계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주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될까요? 매수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추천주는 이따 드릴 거긴 하지만 오늘의 뭐 종목으로 볼 때도 두산 손색 없는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대형주겠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과연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삼성생명도 궁금하실 텐데 삼성물산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그간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삼성물산 이거 주봉 전체 차트입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참 중요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요. 네, 이 자리. 가격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2021년 고점 되겠죠? 근데 여기 뚫었고 그다음 16년 고점 뚫고 사실 뚫은 거죠. 그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요. 여기인데 이 이전 구간인데 여기 과연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 구간 자체에 과연 얼마나 매물벽이 존재할까요? 거의 없다고 보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럼 물산 이제 뭐다? 계속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벽한 신고가 패턴으로 치고 가는 그림이라 이거를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정말 하나하나 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제 2680포인트 상황이지만 이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증권가에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올해 코스피 밴드를 3000포인트 찍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작년 11월, 12월부터 올해 초 들어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나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죠?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산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 지주사 전체의 이 종목들의 흐름들도 관심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오른 지주사 종목들 잘 선택하시고 아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 김선용 강사님과 일찍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일찍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입장하시고 앞으로의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도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강하잖아요. 현대모비스 저희가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게 기아 올라가고 기아 그 전에 추천드렸었고 현대차 보셔야 됩니다. 기아 올라가면 현대차 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 올라가면 주식 팔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죠. 근데 이제 계속 파시는 분이 생기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현대차의 적정 주가는 25만 원, 오늘 현재 종가 25만 2,500원이 아니라 40만 원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정말로요. 그게 적정 밸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내 PBR 밴드로 일본 1.4 가고 1.1에서에 맞춰본다면 조금만 더 가면은 그 가격까지 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성을 토대로 해서 계산해 보자면 더 높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주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같이 안 움직이면 되나요? 평생을 같이 했던 이 식구 세 종목인데 모비스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재밌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현대차 차트에 주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잘 보세요. 확대를 할까요? 자, 이 바닥 포인트 고점이 21년 고점 여기가 왼쪽 끝에 21년 고점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여기에 꼭지 자리가 28만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렇죠? 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갔어요. 이게 현대차 21년부터 차트입니다. 자, 기아로 가볼게요. 자, 기아도 이렇게 보면은 이미 기아는 전고점을 넘어 슈팅한 그림이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 자체를 가뿐하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현대 모비스 차트 보세요. 21년 고점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 있어요. 갭이 떠 있거든요. 기아는 먼저 갔고 현대가 좀 늦게나마 이 갭을 메꾸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발주자로 현대모비스가 요 그림을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오늘 올라간 건 좋아요.
순환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기아, 그래, 너 싸, 좋아. 우리 외인 기관들이 시원하게 사줄게. 외인 기관들은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 단위의 자금들을 그냥 순식간에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현대, 기아 사는 거 일도 아니에요. 끌어올리는 거. 근데 이제 눈이 돌아가지. 계속 현대차를 살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야 모비스도 괜찮은데. 물론 4분기 실적 자체가 약간 예상보단 처졌지만 작년 전체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매출, 이익, 순이익 전부 다. 그럼 주가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다시 가져야겠죠. 사실 올해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나 대형주 하고 있는데 현대차 제가 40만 원 이상 간다 말씀드려요. 모비스 얼마 갈까요? 40만 원 갑니다. 모비스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21년도 때 20년 동학개미운동 일어나면서 주식을 매수하셨죠. 쫙 매수하셔서 27만 원, 30만 원대 이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25, 6만 원대도 많겠죠. 못 기다리는 거야 이게. 매수가 오면 팔려고 하시는 거.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버티면은 수익이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은 또 잘 참아지거든요.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매수하기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쪽 현대 계열에서의 새로운 또 순환매 종목으로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마 득달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이 수급까지 함께 잘 체크하시면서 주가 흐름 기대해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 이 주주환원책 이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매수 타이밍 노려봐야 될까요? 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배당이 많이 나오면 좋다 이거 하나 있죠. 근데 한국전력에 사실 제 차트를 열어놓는데 잡아주시면은 아마도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돼요. 한국전력의 현재 제 풀로 열어놓은 차트는 이거는 한국전력의 30년 차트입니다. 30년 차트고요. 밴드는 최저점 한 15,000원 정도 바닥, 2만 원 이탈 부분 자체가 바닥으로 잡히고요. 그다음 고점 자체 최고점 자리가 2015년도에 6만 원대입니다. 여기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부터 6만 원 정도 사이에 30년의 움직임입니다. 2만 원부터 6만 원. 그럼 삼성전자는 여러분 어떤데요? 30년 차트 볼까요? 이게 삼성전자 30년 차트. 네. 보시면은 100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기업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제가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한국전력 하지 마세요. 이게 배당 매력도 있고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차트 보면은 거의 몇 년이에요? 7년, 8년 만에 돌려 세우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람들이 희망을 준다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주주하는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상장 공기업 평가 기준에 배당 적정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지역난방공사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이고요. 대단하죠.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12%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전 KPS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실 건데 내 매수가가 오면은 적당히 한국전력과 합의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합의를 보시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산이나 현대모비스를 보시는 게 훨씬 심적으로 안정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뭐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역시나 또 막 계속적인 상승 그림이 탈까? 저는 쉽지 않다. 우선 나올 겁니다. 중기적, 단기적 관점으로 보건대 상승 추세는 더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큰 기대는 절대 금물이다. 물론 배당을 보고서 지금 매수해서 나는 10년, 20년 볼래? 그러면 뭐 버틸만 하시겠죠. 하지만 배당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지금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와요. 주식시장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 때 이거 사두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손해는 안 보는데 배 아파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라고 또 오늘 또 워낙에 이슈가 돼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간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이죠. HLB 오늘 장에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1월 3일 날 이 방송에 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저희끼리 표현 대타로 한 번 나왔습니다. 1월 3일 날. 예, 제가 이 8시 방송에 출연을 원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좀 나오게 됐는데요. 1월 3일 날 그때 나올 때 추천드렸던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차트 잠깐 볼까요? 이제 1월 3일 요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때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쭉 갔어요.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잘 가고 있죠? 네, 원체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주가가 갈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고점 넘어가면서 신고가 패턴 그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잘 가져가셔야 돼요. 네,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수은법 개정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의 성장성에 있어서 너무 이쪽 라인 자체가요. 네, 수주 물량이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같이 보셔야 될 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템도 지금 작년 이제 6월 달에 상당히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밀렸지만 큰 구조상의 그림으로 볼 때는 이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계속 뛰는데 이걸 그냥 주가를 여기 그대로 놔둘 기관과 외인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쉬지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선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화도 보셔야겠죠. 지주사. 그렇죠. 네. 한화도 최근에 차트 보시면 급등 나오고 약간 쉬고 있죠? N자형 파동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쫙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무슨 그림이 나와요? 전고점 돌파하면은 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뒤로. 네. 보시면은 차트 이런 그림이요. 와, 35,000원 넘어가면은 무슨 그림입니까? 위에 나름 많이 뚫려버리죠. 이런 그림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강조를 드리지만 쉽게 밀리진 않을 거다. 밀리더라도 다시 추세상으로의 흐름은 너무나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방산주들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설명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 관망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에 또 우리 강사님께서 한번 콕 집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수익률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죠. 사실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방송 중에서 언급하는 종목이 아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하는 종목들도 요즘에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텐데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HLB가 오늘 14%, 15% 가까이 오르고 끝났어요. 야, HLB가 시총이 결국 작은 종목이 아닌데 정말 잘 갑니다. 올라가는 이슈 자체는 이제 미국 내에서 리보세라닙 승인 기대감이 좀 같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잘 나와줍니다. 그룹주 전반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생겨버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 간단히 드려보자면 이게 나름의 이제 박스를 그렸던 거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한 밀렸었던 거 한번 나오고 뚫고 요 박스 고점에 뚫고 가는데 전고점을 지금 거의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우선은 천장이 열린 차트가 돼버려서 10만 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급상에서 보시면은 외인들이 갑자기 오늘 78만 주가량 순매수. 기관들은 약간 눈치 보는 듯 하긴 하는데 들어오긴 했어요. 그냥 움직이니까 들어왔을 거예요. 특별한 거 기관 수급은 없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좀 눈에 띄고요. 이 천장을 뚫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급하게 정리할 거 없이 우선은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승인 이슈가 나오면은 1차 고점이 될 겁니다. 파셔야 돼요. 그때는. 조만간일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그 이슈로 계속 살아갈 거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승인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때는 일단 한번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아직 살아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 나올 때마다 방송 시간 편성이 너무 짧다. 더 오래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천천히 시장 이야기 들어볼 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연을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3, 4월 달이 되면 공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요. 입장하시고 이런 강연을 통해서 그런 시장 이야기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이고요. 강연회 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좀 듣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 또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강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가 이제 뭐 가볍지만서도 가볍지 않고 궁금하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코스피가 어디로 갈지 여부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갑자기 코스피가 이제 2,700을 코앞에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설 이후에 빠르게 한 2,700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지표 자체가 약간 좀 애를 매겼죠. 하지만 지표가 어떻게 나오던 시장은 신경 쓰지 않고 우선은 위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수급 상황인데요. 최근에 사실 이 한 달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에서 개인들은요 10조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나머지는 외인과 기관들이 싹싹싹 긁어먹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인들이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외인들이 거의 9조 가까운 물량을 현재 순매수해서 가지고 챙기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코스피에서 이 기관들의 수급 상황에서 매수가 아직 약하다는 거, 투신권의 매수가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2차 상승이 남았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웬 2차 상승 얘기잖아요. 자,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똘똘, 특히나 외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코스피를 득달같이 사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 신난다 막 삽니다. 은행 샀다가 자동차 샀다가 하이닉스 사볼까 샀다가 지주사 또 샀다가 막 삽니다. 막 사요. 쫙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가상화폐 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움직이니까 돈을 싸들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펀드 좀 안전하게 하려고 펀드에 넣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투신이 펀드거든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들이 탁 들어오기 시작해. 아직 한 발 더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여러분 제가 틀렸어요? 지수 자체가 제가 그 전부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작년 말부터 강조드렸었던 특히나 작년 12월 달에요. 아침 방송에서 입에 달고 했던 게 뭐냐면 올 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나온다. 앞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거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넘어갔어 오늘. 넘어갔어요. 2,700 근처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제 뭐 할 거야? 증권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저는 3,000포인트 되게 빨리 간다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증권가는 뭐라 할 건가요? 바꿔야지 밴드를 빨리빨리 바꿔야죠. 올해 연말에 3,000포인트 찍은 증권사가 몇 안 돼요. 빨리 바꿔야죠. 그죠? 사실 증권가의 보고서 믿을 게 못 돼요. 왜냐? 증권가의 보고서들은 기본적인 핵심. 기관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법니다. 뭐로 먹고 살죠? 수수료. 수수료의 원천은 뭔가요? 단타.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기관의 보고서는 잘 안 믿어요. 골라봐야겠지. 골라봐야겠지. 어찌됐든 중요한 것보다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사는데 특히나 어떤 흐름이 또 있냐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공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금지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외인들이 막 이렇게 사준단 말이에요. 쇼 커버링 이슈. 그러니까 빌렸던 주식을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막 사는 거를 쇼 커버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거를 시간이 없대요. 자, 올라가는데 우선은 여러분 2,700을 가면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요. 주봉으로 볼게요. 잘 보세요. 재밌는 그림 나옵니다. 자,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2,700포인트 라인을 그리면 이 라인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2022년 고점 여기 박스가 하나 있고요. 눈에 들어오죠? 작은 박스가. 그 다음에 21년 고점 자체가 여기 3,000포인트 박스가 있어요. 그쵸? 이 박스가 3, 4개월 이어진 박스예요. 그 다음 고점이 이제 뚫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 박스의 중단 자리가 얼마냐면은 오늘 거의 종가라고 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2,709군이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주식은 더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지수 똑같아요. 그러면 이 고점의 상단은 약 얼마냐면 2,800포인트예요. 약 그 근처예요. 그러면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요? 우리 3,000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종목이 가야 되겠죠? 뭐가 가는 거예요? 밸류 프로그램으로 종목이 갑니다. 가겠죠. 안 가는 게 가는 거예요. 안 오르는 종목들이. 현대, 기아 갔어요. 많이 올랐죠? 더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에 얘는 왜 안 가? 모비스 우쭈쭈? 그죠? 두산, 이거 왜 안 가? 지주사 종목 이거 왜 안 가? 다른 거 가는데? 야, 하나 너는 왜 안 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시장이. 그럼 이게 고스란히 또 따라서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코스닥이 그럼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좋았어요. 코스닥의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는 실적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코스피는 안 들어가요. 올해 유독 심할 수도 있어요. 아마 거래소 차원에서 많이 봐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래 정지는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풀어주겠지만 간만우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상폐를 바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최소한 1년을 줍니다. 그죠? 아무리 안 좋은 회사라도.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3월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헤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감사보고서가 시즌 끝나고 나서 3월 말이나 4월부터 해서 조금 늦은 랠리를 보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스닥이 좀 코스피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본격 랠리 자체는 그 이후예요. 3월 말, 4월, 5월.
4월, 5월, 6월이 여러분 2분기죠. 자, 또 재밌는 거. 2분기에 시장 잘 가요. 코스피도 밸류 프로그램 다음 주 나와요. 수급 막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한대요? 예상을 했던 거는 우리가 알죠, 여러분. 6월 달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미 진작에 6월로 예상했어요. 근데 사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표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와버린 거야. 고민이 많이 되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3분기, 6월이나 3분기 안으로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무조건 주식을 하셔야 돼요. 금리를 인상하면 사실 시장에서 떠나야 돼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 진짜 올해가 그래서 슬슬 풀린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이슈 자체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또 이슈화가 되면서 크게 가요. 특히나 금리 인하하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쪽이 나스닥 종목들이죠. 이미 나스닥 종목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제가 작년에 $500 안 갈 때 이거 무조건 많이 간다. 700, 800 갑니다라고 방송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700, 800 간다 그랬죠, 제가. 지금 750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 IT 기업들 같이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던 게 있죠. 아,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건가요? 나의 삼성전자님께서 이 고비를 드디어 넘고 현대차 가고 다른 거 다 가는데 왜 내 것만 안 가는 이 삼성전자님께서 간다는 거죠. 하이닉스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었던 하이닉스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을까요? 하이닉스를. 작년 7월, 8월 방송에서 그렇게 11만 원대 너무 좋아요. 사세요. 이거 전고점 넘어가고 14, 15, 16 갑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도 2월 초에도 아침 방송에서 또 11시 15분 방송에서 하이닉스 보세요. 예. 차트 볼까요?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 나온다. 신고가 패턴에. 근데 아직 못 가요. 삼성전자는 좀 늦어. 왜요? 약간 조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HBM 쪽으로 하이닉스보다 약간 밀려. 그러니까 AI 쪽의 반도체로 따져봤을 때 약간 조금은 삼성이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는 약간 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여러분 밸류 프로그램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진행하는데 삼성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데 우리가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지. 야, 니들 자사주 소각할 거야? 니들 얼마 할 거야? 야, 우리는 니들보다 몇 배 더 할 거야. 갑자기 삼성전자 우선주를 없앨 수도 있어, 삼성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 그림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용 회장님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좀 이 시장을요, 잘 버티셔야 되고, 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진짜 중요한 시장이에요. 이게 금융위기는 왔었던 거고, 코로나를 통해서 왔었던 거고, 그 과정이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지만, 그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이 올해 시장을 토대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한번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사실 3,000을 보시면 안 되고요. 4,000 이상을 보셔야 돼요. 그 그림을 예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반기 안으로 3,000포인트까지 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바라긴 해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6월 달 공매도 끝나고 다시 공매도 시작하잖아요. 그 공매도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때 그 무슨 일이 발생해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 공매도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개인들 여건 똑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들 하긴 좀 어려운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강의를 제가 짧게나마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드리기 노력을 했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대형주도 잘 보셔야 되지만 진짜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하고 내년이 되면은 그간에 버텨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좋은 시장이 열릴 거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아침마다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원래 이제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아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잘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강연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우리 강사님께서는 정말로 시장 이야기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시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늘 시장을 좀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언제나 흠이 되는 건 이 짧은 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만큼은 그래도 여유롭게 또 다 더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연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의 종목들의 수익률이 또 엄청나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도 함께 공략을 해봐야겠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현대모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꼽아주셨을까요? 이게 원래 제가 이제 기업 방문 종목 위주로 많이 리딩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한 몇 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지난주부터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3에서 5%씩 따박따박 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셨다면 뭐 40%, 50% 수익 난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수요일부터 드린 종목 가운데 단 한 종목도 다 먹었어요. 잘 해드리고 있는데 내일도 또 해드릴 겁니다. 제가 2월까지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너무 자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간히 우선 해드릴 겁니다. 자, 대형주 리딩도 워낙에 제가 잘 합니다. 그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명이 서경에서 10년째 셀트리 윤입니다. 3만 원대부터 10만 원 간다고 저를 욕하시던 모든 분들께서 나중에는 같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안 찍은 게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현대차도 최근에 사실 아침 방송에서 한 2, 3주가량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현대차 팔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팔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달이 아니구나. 작년 7월부터 얘기했던 거 하이닉스 제발 팔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같이 삼성도 팔지 마세요. 다시 갈 거니까. 기아 추천드리고 현대차 얘기 드리고 그다음 모비스 얘기 드릴게요. 갈 거니까. 모비스도 갑니다. 4분기가 예상치 대비해서 저조했던 거지 3분기 대비해서 좀 저조했던 거지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고요. 올해는 또 역시나 올해 현대차가 차를 1억대 드디어 판매한다고 합니다. 창사 이래 총.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 이래저래 매출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 저 PBR 종목들 놔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잘 지켜보시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이 시간에 나와서 또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노란톡방 안에서의 종목들이 지금 전 종목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대모비스도 그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입장하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업 모멘텀 기대감에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52주 최고점 돌파했고요. 오늘의 강의는 우리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1타 주식은 현대모비스였죠.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